입사 3개월 차 후배가 저한테 말했어요. 선배, 사실 저희가 모임을 따로 해요. 선배는 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그 후배들을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점심도 같이 먹고 업무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회식 때도 신경 써서 돌봐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제외한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현재 IT 서비스 기업의 개발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대리예요. 저희 회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뽑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개발팀에 신입 3명이 들어왔어요. 김민수, 박지영, 이태연. 모두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들이었죠. 특히 저는 이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 제가 신입사원 때 선배들이 별로 잘 안 챙겨줘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만큼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첫 출근 날부터 저는 그들을 정말 친형, 누나처럼 챙겨줬어요. 민수야, 첫 출근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지영아, 여기 화장실은 이쪽이고 휴게실은 저쪽이야. 커피 머신 사용법도 알려줄게. 태연아, 점심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근처 맛집들 소개해줄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일이 바빠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그들의 업무를 체크해주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줬죠. 특히 개발 업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신입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그들의 코드를 리뷰해주고 더 나은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민수야, 이 부분은 이렇게 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지영아, 이 함수는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때? 태연아, 디버깅 할 때는 이런 도구들을 쓰면 더 쉬워져.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보람찼어요. 그들이 점점 업무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고 저를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리님, 정말 감사해요. 대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대리님 덕분에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대리님은 진짜 좋은 선배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라고 하면서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은 애들끼리 편하게 먹고 싶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업무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뭔가 성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 그들끼리만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는 걸 자주 목격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어색하게 웃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라고 넘겨버렸어요. 세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는 더 확실해졌어요. 그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들 3명이 제 자리 근처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분명히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찍 퇴근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6시에 퇴근했는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른 동료가 저한테 조용히 말해주더라고요. 어제 너 퇴근하고 나서 신입들이 회식했어. 셋이서만. 네? 회식을요? 응. 근처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꽤 오래 있었던 것 같던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회식을 한다면 당연히 저한테도 말해주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를 노려서 따로 회식을 한 거예요. 그날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어제 회식했다면서? 민수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냥 급하게 된 거라서요. 그래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같이 갔을 텐데.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보지 못하게 조용히 사라져서 셋이서만 밥을 먹었어요. 퇴근 후에도 셋이서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조언을 해주면 정말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실제로는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코드 리뷰를 해주면서 수정사항을 알려줘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제 의견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뭔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뀔 리가 없는데 저는 원인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나? 아니면 업무를 강요한 적이 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제 시간을 희생해가며 도와줬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네 번째 달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감기가 심해서 오후에 조퇴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보니 사무실 분위기가 또 이상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팀 선배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야, 너 주말에 신입들이 뭐 했는지 알아? 아니요, 뭘 했는데요? 회사에서 야유회 갔어. 셋이서만. 그것도 회사 법인카드로. 네? 야유회를요? 회사 법인카드로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유회는 팀 전체가 가는 건데 어떻게 신입 3명이서만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회사 법인카드를 써가면서요? 팀장님이 허락하셨나요? 그게 팀장님은 출장 가셔서 없었잖아. 그들이 팀장님한테 미리 허락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팀장님은 그런 일에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신입들만 따로 야유회를 보내실 리가 없거든요. 그날 저녁에 팀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셔서 물어봤어요. 팀장님, 신입들 야유회 허락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팀장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야유회? 무슨 야유회? 아, 신입들이 주말에 야유회를 갔다고 하는데 팀장님 허락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언제 그런 허락을 했다는 거야? 나 출장 가기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신입들이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팀장님은 즉시 신입들을 불러서 상황을 확인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분명히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허락받았는지 묻자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팀장님 허락 없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야유회를 간 거였어요. 팀장님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회사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신입들은 벌벌 떨면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실수? 이게 실수야? 법인카드 쓸 때 허락받아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날 신입들은 크게 혼났고 사용한 금액도 개인적으로 변상하게 됐어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단순히 실수로 한 일이 아니라 뭔가 계획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직감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월요일 아침 제가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있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대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그래. 뭔데?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배, 사실 저희가 모임을 따로 해요. 선배는 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뭔 소리야? 죄송해요.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선배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네. 너무 간섭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간섭이라니요?
저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게 간섭이라고요? 내가 언제 간섭했어? 너희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게 저희는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선배가 너무 많이 개입하시니까. 개입? 나는 너희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준 거야. 네, 고마운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혼자서 해보고 싶어요. 민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의로 도와준 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니요. 그럼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왜 뒤에서 따로 모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어? 민수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게 직접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그럼 뒤에서 나 빼고 놀고 회사 돈으로 야유회 가는 건 괜찮고? 그건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3개월 동안 정성껏 챙겨준 후배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민수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한 게 다 간섭이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감사한 건 맞아요. 하지만 뭐, 좀 답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답답했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답답했다는 거야? 선배가 저희 코드를 자꾸 고쳐주시고 일하는 방식도 바꾸라고 하시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너희만의 방식? 너희가 뭘 알아서 너희만의 방식이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가 움찔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생각? 3개월 차 신입이 무슨 생각이 있어? 나는 5년 차야. 5년 동안 겪어본 걸 바탕으로 조언해 준 건데 그게 간섭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저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앞으로는 조언 안 해줄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형, 신입들이 나를 간섭한다고 하네요. 뭐? 간섭이라고? 네. 제가 도와준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가 얼마나 신입들 챙겨줬는데. 그게 간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너무 많이 신경 썼나 봐요. 아니야. 너는 정말 좋은 선배였어. 다른 회사에서는 신입들이 그런 선배 만나면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그 동료의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목요일 오후에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연히 신입 3명이 회의실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박대리 좀 조용해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예전만큼 간섭 안 하더라. 다행이야. 진짜 답답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예상했던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응. 박 대리를 점점 고립시키는 거. 맞아. 이렇게 계속하면 박 대리가 알아서 우리한테 관여 안 할 거야. 아니면 아예 다른 팀으로 가거나.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좀 미안했는데 지금은 괜찮네. 맞아. 박 대리가 너무 오버하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우리끼리 있는 게 훨씬 편해. 박 대리는 우리를 너무 어린애 취급해. 우리도 대학 졸업하고 온 어른인데. 그러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짜증났어.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좋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들이 저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오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저를 아예 다른 팀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박 대리가 계속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글쎄, 계속 우리끼리 하면 알아서 눈치챌 거 아니야? 맞아. 박 대리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이대로 하자.
박 대리랑은 최소한의 업무 관계만 유지하고. 응. 그리고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알겠어.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자.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제가 3개월 동안 그들을 진심으로 돌봐줬는데 그들은 저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오버했나? 내가 그들을 어린애 취급했나? 내가 간섭을 너무 많이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선의로 한 일들 뿐이었어요. 그들이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고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고 회사에 적응할 수 있게 챙겨준 것 뿐이었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이제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같은 팀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여전히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대리님, 오늘 날씨 좋네요. 마치 어제 제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더욱 실망했어요. 최소한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라도 할 텐데 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거죠. 업무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그 외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혼자서 해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업무를 체크해주지 않았어요. 코드 리뷰도 안 해주고 조언도 안 해줬죠. 그들이 간섭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민수가 맡은 프로젝트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가 작성한 코드에 심각한 버그가 있었는데 그걸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미리 코드를 체크해서 그런 문제를 방지했을 텐데 이번에는 안 했거든요. 팀장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야?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민수는 변명도 못하고 사과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박 대리, 민수 코드 리뷰 안 해줬어? 아, 민수가 혼자서 하겠다고 해서요. 혼자서 하겠다고? 민수야, 그런 말 했어? 민수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그들이 저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만 했죠. 팀장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야, 신입이 뭔 소리야? 선배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지영이가 맡은 프로젝트였어요. 지영이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잘못 작성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날려버린 거예요. 다행히 백업이 있어서 복구는 했지만 고객사에 큰 피해를 줄 뻔한 상황이었죠. 이것도 평소 같았으면 제가 미리 체크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실수였어요. 팀장님은 이번에도 크게 화를 내셨어요. 지영아, 이런 쿼리를 실서버에서 바로 실행하면 어떡해? 테스트는 했어? 죄송합니다. 급해서? 급하다고 해서 이런 실수를 해도 된다는 거야? 지영이도 사과만 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태연이었어요. 태연이가 고객사와의 미팅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미팅 전에 자료를 점검해주고 주의사항도 알려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결국 팀장님이 직접 고객사에 사과하러 가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이렇게 연달아 문제가 터지자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박 대리, 요즘 신입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야?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신입들이 제 조언을 부담스러워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선배로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가 계속 나면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입들도 좀 철이 없네. 선배가 도와주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니. 팀장님은 신입들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다른 동료들 말로는 꽤 강하게 꾸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신입들의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리님, 죄송해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대리님, 앞으로는 꼭 조언 구하겠습니다. 대리님, 정말 감사했는데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의심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신입들이 먼저 퇴근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대리님, 먼저 가볼게요. 응, 고생했어. 그들이 나간 후 30분 정도 지나서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맞아. 박 대리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 진짜 가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힘들더라. 그러게.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팀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빨리 박 대리가 다른 팀으로 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앞에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팀장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신입들이 저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겉으로만 사과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팀장님은 정말 놀라셨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신입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렸어요. 그들이 저를 배제한 모임을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들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팀장님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 되셨어요. 이게 말이 돼? 박 대리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저도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연히 실망스럽지. 이런 신입들은 처음 봐. 팀장님은 즉시 신입 3명을 회의실로 불러서 상황을 확인하셨어요. 저도 함께 들어가서 제가 들은 내용들을 직접 말했어요. 처음에는 신입들도 부인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대리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자 점점 할 말이 없어졌어요. 특히 회사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결국 그들도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팀장님은 이미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박 대리가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희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은데? 팀장님은 신입들을 정말 혹독하게 꾸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너희 중 누군가는 다른 팀으로 보낼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입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고 제 조언도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사과해도 예전 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기로 했어요. 물론 업무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주지만 개인적인 관심이나 친밀감은 두지 않기로 한 거죠. 몇 주가 지나면서 신입들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조언을 잘 따랐고 실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특히 민수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리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대리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모든 게 정말 소중한 거였는데 저희가 그걸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희가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우더라고요. 대리님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지. 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지영이와 태연이도 비슷하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저는 그들과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대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아무리 선의로 하는 일이라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후배들은 선배의 과도한 관심을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 제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셋째, 인간관계에서는 솔직한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신입들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넷째,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신입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업무적으로만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도 이제는 저의 조언을 정말 고마워하고 저도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처음 같은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아무리 후배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도와준 후배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더 나은 선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현명하게, 더 균형감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도움을 주고 동시에 저 자신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직장에서 후배를 돌보고 계신 선배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후배를 도와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적당해야 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하는데도 계속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배가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선배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솔직한 소통이 중요해요. 문제가 있으면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저에게도 도움이 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